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 문화방송이 준비한 코로나 1년 기획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일으킨 우리 사회 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 문제, 어제 이 시간 보도해드렸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에서 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 표현이 난무했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였는지 지난 1년 동안의 자료를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던 지난해 2월과 3월, 관련 기사 댓글에는 혐오와 차별이 난무했습니다. 대구에서 4살짜리 어린아이가 확진됐다는 안타까운 기사에도 대구 좀비, 대구 폐렴, 계엄령 선포에 확진자 처형하라는 살벌한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신천지를 향한 혐오는 더욱 심해 좀비, 바퀴벌레처럼 묘사돼 박멸해야 할 존재로 묘사됐습니다. 여러 여론들이 경쟁하듯 성소수자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내보내지고 남성 동성애자들의 실체라는 기사를 연속 보도하며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보다 성소수자 혐오를 부추기는 데에만 열을 올렸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러일으킨 혐오와 차별은 어느 정도일까?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 18만 건을 분석해봤습니다. 코로나와 대구라는 키워드로 분석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반응은 신천지와 봉쇄, 욕이었습니다. 단어만 놓고 보면 비하 의미가 없지만 당시 혐오 대상과 밀접한 단어들입니다. 중국인 혐오 때 등장하는 단어와 비슷합니다. 탓할 대상을 찾거나 곁에 없었으면 하는 반응들입니다. 코로나와 성소수자라는 키워드는 구속, 사형 같은 단어나 신천지, 쓰레기, 욕과 연결됐습니다. 처벌의 대상, 더러운 대상으로 표현한 전형적인 혐오 표현입니다. 신천지를 향한 혐오는 더욱 심각했는데 사이비, 마귀, 마녀란 반응으로 이어졌습니다. 혐오 표현은 대구에서 확진자가 급속히 퍼지던 2월과 3월에 집중됐습니다. 이 시기는 사실 시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잘 모르고 뭔가 원인을 돌리고 그 원인과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들을 가지고 확산을 시켰다라는 게 생각이 좀 전반적인 분석의 결과로 보여지고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검사를 꺼리게 만들거나 제때 증상을 알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방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염병을 더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도 바이러스에 지역명을 붙여오던 관행을 이번 코로나19 사태부터 바꿨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코로나 시대 혐오와 차별은 대구 지역민들을 향해서도 강하게 쏟아졌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런 병폐를 줄이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대구 MBC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관련 설문조사를 보내봤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윤영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대구 경북 사람들은 많은 차별을 당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박물관이지만 대구 경북 지역의 거주민들은 출입이 불가하다. 이런 어떤 지역 차별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1차 대유행 때 확산 진원지인 신천지 교회도 혐오 표현의 피해자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을까 하는 그런 심정이 이해는 됩니다. 이러한 2차 피해로 인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확인했을 때 5천여 건이나 이게 집계가 되었고. MBC는 대구 경북 국회의원 25명에게 이달 초 혐오 표현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째를 맞아 의견을 물었지만 국회의원 9명만 답했습니다.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 표현은 국회의원 9명 모두 안 된다 했지만 신천지를 향해서는 1명이 써도 된다, 8명은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 대구 경북 사람들이 혐오 표현 피해자라는 데에는 만장일치했습니다. 다만 9명 모두 혐오 표현에 대해 국가가 나서선 안 된다 했고 8명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했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이미 여러 현행법에 차별금지가 들어있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풀어야 한다는 답이 많았습니다. 이런 지역의원의 응답에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코로나 사태로 불거진 지역 차별과 소수자 혐오라는 현안에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거대한 국가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이 시민들이 정치적인 투쟁을 통해서 획득해낸 그 정치적 결과물이 표현의 자유거든요. 이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서 차별금지법을 오히려 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거를 내세운다는 그것은 정말 어불성설이거든요. 대다수 국가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혐오든 정오의 표현이든 이것을 법률로서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국가인권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 국민의 88%는 차별금지법을 원했고 거주 지역별로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대구 경북 사람들 사이에 온도차가 큰 셈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3살배기 딸을 빈집에 버리고 가 숨지게 한 20대 엄마를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부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엄마가 아이를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손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개를 푹 숙인 20대 여성이 호송 차량에서 내립니다.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왜 아이만 두고 나오셨어요? 이사갈 당시에 아기는 살아 있었습니까? 지난 10일 구미의 한 빌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3살배기 여자아이의 엄마입니다. 경찰은 살인과 아동 방임 혐의를 적용해 이 여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딸이 숨질 걸 예상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본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두고 가서 결과적으로 죽었다. 우리 현재 까지 확인된 거는. 당시 만삭이었던 이 여성은 출산을 앞둔 지난해 8월 재혼한 남편의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살림살이를 모두 챙겨 떠나면서도 3살 딸은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게 여성의 진술입니다. 끝내 주검이 된 아이는 6개월 뒤 아래층에 살던 외조부모가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집을 떠나기 수개월 전부터 사실상 딸을 방치했다는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재혼한 남편 집으로 이사가기 3개월 전 이미 전입 신고를 했는데 이때부터 사실상 방임이 시작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아이 엄마에겐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숨진 아이 이름으로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챙긴 혐의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구미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이상 아동 1,500여 명의 안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대구 11명, 경북은 22명이 나왔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4명은 북구 재활병원 관련으로 대구 의료원 공공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누적 확진자는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밖에도 경산 어린이집 관련 2명, 의성 온천 관련 2명, 확진자 접촉 2명, 해외 유입 1명 등 대구에서는 1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북은 경산에서 어린이집 관련 접촉자 10명, 의성에서 마을 주민 등 접촉자 7명이 감염되는 등 2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병상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대구의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종료됐습니다. 대구시는 3차 대유행 이후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사용한 중앙교육연수원의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어제자로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224명입니다. 현재 대구 지역 병상 가동률은 중등증 병상 24%, 위중증 병상 18.3%인데 병상 가동률이 50% 이상 오르면 생활치료센터를 다시 운영할 방침입니다.